잠시 후 여러분은 유럽의 봉건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9세기) 무렵부터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노르만족은 보다 비옥한 땅을 찾아 남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르만족은 이동한 지역에 키예프 공국,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등을 세웠으며 원래 거주지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세웠습니다. 한편 이 시기 서유럽은 노르만족과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의 침입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세력의 활동은 유럽 전역의 정치적 및 사회적 구조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부 위협으로 중앙 권력이 약해짐에 따라 지방 세력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어 기사 계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침입과 전쟁이 빈번한 상황에서 상업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경제는 농촌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기사 계급과 토지 소유자들은 지역민을 보호하는 대가로 그들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예속 농민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시기에 이미 존재하던 주종 관계가 더욱 확대되었고 장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 분권적 체제가 강화되면서 봉건제는 중세 유럽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틀로 완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종 관계는 국왕에서부터 제후, 그리고 하급 기사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기사들은 봉신이 되어 자신보다 높은 세력을 가진 왕이나 제후를 주군으로 섬기며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주어 생계를 보장하고 봉신은 필요할 때 주군의 부름을 받아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종 관계는 주군이 봉신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거나 봉신이 충성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될 수 있는 쌍무적 계약 관계였습니다. 한편 성직자들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자체적인 계서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계서제는 세속적인 봉건제와 별개로 교회 내에서 성직 계급 간의 계층을 정의하며 교회의 권위와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타인의 권력에 몸을 의탁한 자로서 나는 다음과 같이 처신한다. 나의 봉사와 공로에 따라 당신은 나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어 나를 부양해야 한다. 둘 중 한 명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얼마간 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로써 계약은 모든 효력을 잃을 것이다. 이와 같이 메르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 시대의 계약서를 통해 주종관계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주종관계는 개인 간의 계약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주종관계가 세습되고 봉신의 지배권은 영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신은 봉토 내에서 왕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포함하는 불입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봉신의 독립적 권한 행사는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왕권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봉토는 주군이 봉신에게 제공하는 토지로 봉신의 군사적 지원과 충성의 대가로 부여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하나 이상의 장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장원은 독립된 경제 단위로 기능하였습니다. 장원은 봉신이 영주로서 다스리는 농업 중심의 공동체로 성, 교회, 촌락,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원의 농민 중 일부는 자유민이었으나 대부분은 농노였습니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달리 토지를 소유하고 가정을 이루며 일정한 보호를 받았지만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는 부자유한 신분이었습니다. 농민은 지대로 매주 2-3일간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고 수확물의 일정 부분을 영주에게 공납으로 바쳤습니다. 또한 장원 내의 재분소, 양주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농민에게는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모든 법적 문제는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장원의 토지는 주로 경작지, 목초지, 삼림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경작지는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이 보유하고 경작하는 농민 보유지로 나뉘었습니다. 토지는 삼포제 방식으로 경작되었습니다.
삼포제는 경작지를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 해마다 돌려가며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이는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수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형적인 지방 분권적 봉건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위그 카페는 987년 프랑스 왕으로 추대되어 카페 왕조를 개창하였습니다. 하지만 카페 왕조 초기의 왕권은 매우 약했으며 실제로는 파리와 그 주변 지역에만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강력한 지방 제후들이 대부분의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종종 왕보다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망디 공작과 같은 제후들은 넓은 영지와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동프랑크의 오토 1세는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막아 동유럽의 안정에 기여하였고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하여 962년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아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제후들의 선거로 선출되어 권력이 약하였고 이탈리아와 로마 교황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본국의 정치 상황은 소홀히 다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황제의 권위가 약화되고 중앙 집권화가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노르망디 공작이자 잉글랜드의 정복자인 윌리엄 1세는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잉글랜드 왕위에 올라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였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봉건제를 도입하여 광범위한 토지를 왕의 소유지로 삼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후들로부터 충성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봉건적 권리와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윌리엄 1세는 세금 징수와 법적 분쟁 해결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여 둠즈데이 북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대장은 1086년에 완성되었으며 토지의 면적, 소유자의 이름, 노예와 자유민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둠즈데이 북은 중세 최고의 행정업적으로 손꼽히며 중세 잉글랜드의 사회적 및 경제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크리스토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